세 번째 파트에서는 왜 이렇게 인간은 다른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생포해서 유럽 상인들에 넘긴 사람들은 당연히 유럽인들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근데 아닙니다. 현지인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현지에 있는 각 부족들을 서로가 죽이면서 포획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교활하기도 하죠. 그래서 월로프족하고 투쿨레르족의 왕들이 그 말하자면 노예 포획 부락의 소유주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멘이라고 있거든요. 국립도서관. 거기에 이 사람들의 그 회계장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사실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면 어땠느냐? 처음에 유럽인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노예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물교환, 일반 무역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노예 무역이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비즈니스화,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나날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력을 쓰면서 현지인들한테 서로를 잡아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잡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분열 전략을 쓴 것이고 이게 가슴 아프게도 현대 아프리카 부족 간의 내전, 끊임없는 내전. 아프리카가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패라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내전이란 말이에요. 이 내전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내전의 원인이 뭐냐? 결국 이때부터 유럽인들이 부족 간의 내전을 만든 그것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참 EEJ구나. 그러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잡는 EEJ잖아요. EEJ의 수법인데 생각해 보면은 현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중질환을 만드는 그런 교활한 수법이죠. 그리고 잡아온 흑인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잡아온 흑인 노예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흑인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혼혈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서로에게. 그다음에 이제 노예를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포획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상품으로 팔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는 자유를 박탈을 하고 정신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런 욕망이나 의지가 없게끔 사람을 만드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족과 분리를 시켜요. 너무 잔인한 거죠, 이건. 한 가족이 잡히면 다 분리를 시키는. 그냥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냥. 그래서 익명화를 시키고 그 잡혀오기 전까지 분명히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이 이름이 없어지면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가축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폭력이 일상화되는 거죠. 제가 아까 모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구상의 여러 노예제도 중에서 그래도 이 이론의 여지 없이 가장 잔인했던 거라고 하면 흑인 노예 아니겠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어떤 지구상의 다른 노예들에게 이렇게 가축의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천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 거지. 근데 백인들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매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에게 넘겨지는 순간 모든 절대적인 권한이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자들은 이 나쁜 짓을 하는 동안에 상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 동안에 학자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학자들도 노예제에 찬성을 했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학자들이.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노예제 사회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귀족은 노동으로부터 면제된 계급이에요, 그냥. 근데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잘 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전적으로 노동을 대신해주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로 일컫는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도대체 너무나도 지금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더 우월한 사람의 노예가 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믿을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럼 왕가는 뭐 했냐? 처음에는 왕가도 조금 양심은 있었으니까 적극적이진 않았는데 이게 국익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합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 13세가 노예무역을 최초로 허가를 하고 루이 14세 때 제사긴 꼴베르가 노예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했지? 교회는 그래도 박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램지 맥멀린에 따르면은 이 황제들은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교회사 연구자인 키르타타스도 기독교가 노예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 초기 교회는 노예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와 성직자가 소유한 노예 해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여러 가지 판결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을 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 유명하잖아요. Amazing Grace 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유명한 Amazing Grace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노예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 자체가 흑인 노예 수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 어느 날 그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자기가 타고 간 노예 수송선이에요. 이게 이제 갑자기 몰아친 폭풍으로 이제 뒤집혀가지고 그런 침몰 위기 시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이 노래를 만들면서 다시는 노예 무역에 자기가 손을 대지 않겠고 이것의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화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이제 지속을 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흑인 노예들이 그 저항과 반란 그리고 막 탈주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주 노예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전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여 사는 지역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노예들에게도 이제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91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2년 뒤에 사int-도밍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현재 아이티입니다. 그 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지진난 곳이죠.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흑인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왜 거의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다 노예로 팔려서 온 사람들. 이란. 이제 그 IT에서 투상 루베르튜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개국이 된 거고 이건 놀랍게도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독립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된 노예들의 투쟁의 결과로 노예제 자체가 쇠퇴하게 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노예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야 되니까 또 추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고문도 해야 되고 너무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많이 이제 드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노예 노동력보다 기계시키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더라라는 경험을 자꾸 쌓게 되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보급한 자유평등 사상도 점점 확산돼 가고 있고 또 이러한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고가 결국 왕가나 교회에 대한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결국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은 점차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식민지에서의 노예 제도 이거 자체도 이제 계속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노예 제도를 운영했던 나라가 브라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84년에 가서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IT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최초로 국가를 건설한 루베르튜르
이 루베르투르가 이 지금 고래섬에 제가 갔었을 때 이렇게 어느 벽에 이 사람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노예들의 폐지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피해자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것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노예제가 폐지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